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할을 한 박은빈 씨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예,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참 뭐랄까 재미가 있는 캐릭터, 재미있는 캐릭터. 예, 이렇게 해서 사주가 어때서 저런 캐릭터가 나왔을까 하고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사주는 임신년 원숭이띠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무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가을철에 태어나면 가을철 출생하면 보통 이제 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어린아이 단계라고 한다면 여름에는 배운 것을 활용하는, 써먹는,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그런 단계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그동안 이제 화라고 하는 여름에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경험치가 누적돼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는, 활용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계절이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이제 숙련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나면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숙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화가 필요한 사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일에 대한 효율성을 갖게 만드는 거고 스스로 노력하여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화가 있으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연기 전문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령은 정인 원령이에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활용하다, 지식을 추구하다 이런 것을 뜻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연기는 어떤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연기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배우고 학습하고 연습하고 노력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배역을 맡고 그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주에 있어서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육친으로는 식상과 그리고 겁재입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겁재라고 하는 것은 모방성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방이라고 하는 거,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라고 하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배역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모방해서, 그러니까 몰입해서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있으면 모방성이 뛰어나니 연기를 하기 전에 항상 그 배역에 맡은 일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식상이 있으면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상상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팔자를 보면 식상은 목이에요. 그리고 겁재는 수죠. 근데 여기에 목은 없어요. 사주에서 목은 없고 수만 있죠. 그러면 모방성이 있으니 그 배역을 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연습해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없으니 뭐든 좀 어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주에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은 행동을 뜻하는데 사주에서 식상이 없으니까 행동이 어색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색한 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참 노력을 많이 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약간 뭔가 이렇게 어색한 듯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식상이 없음으로써 나타나는 이 어색함이
그 지금 배역에 잘 맞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정말 어울리는 배역을 맡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무식상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역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식상이 없으면 애교를 부려도 뭔가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질간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침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그런 어색한 듯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참 재밌게 잘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우영우라고 하는 배역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약간 무식상적인 행동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없기 때문에 그 배역이 정말 잘 맞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격으로는 정인격 그랬잖아요. 원래 정인격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인격들이 웬만하면 스캔들 같은 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가을생은 자기 주변 정리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좀 깔끔하게 헤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성이 좀 다자하잖아요. 인성이 다자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쉽게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주변이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금다한데 사주에서 이제 토가 좀 약한 면이 있잖아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행상으로는 무토는 시대의 변화라든지 주변을 잘 살피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잘 동화돼서 잘 엮어봐야지 하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토라고 하는 역할이거든요. 오행의 역할인데 사주에서 무토가 있으니까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잘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원국에는 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화가 쭉 왔죠. 가을생이 화가 원국에 없는데 운에서 오면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고행이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없는 게 운에서 오면 되게 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게 억부죠. 많은 금을 재련하기 위한 화가 운에서 온 거잖아요. 뭐랄까요, 아이돌 같은 경우에 아이돌은 격생하는, 즉 억부를 깨는 운이 와야 활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즉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을 뜻하거든요. 격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즉 공연 다닐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배우 같은 경우는 억부운이 오거나 관운 이런 것이 왔을 때 성공하기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억부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재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횡적인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억부예요. 그러면 배우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작가도 알아야 되고 감독도 알아야 되고 뭐 연출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같은 배우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격을 생하고 격운이 왔을 때는 횡적인 인간관계가 잘 무너지고 종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잘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자기 활동 영역을 커버하느라고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배우 같은 경우는 세상과 잘 타협을 하면서 자기가 맡은 배역에 잘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운이 필요한데요. 운이 계속 억부로만 가고 있습니다. 쭉 여기까지 억부로 가죠. 69세까지 억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억부운을 만났으니 계속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억부용신이 이제 목화 이렇게 보면 될까요? 목하고 화. 그러면 이제 올해가 이민년 이렇게 왔는데요. 이민년에 왔는데 겁재운이 천간이 있고 지지로는 상관운이죠. 그러면 천간으로 겁재가 운에서 왔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경쟁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겁재, 경쟁하다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생긴다.
근데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이 있으니까 경쟁에서 승리하다. 관이 할 일이 생겼다. 이름 알릴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격의 논리로서도 이제 정인격의 겁재는 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취를 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게 활동을 하려면 화가 운에서 올 때 겁재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화가 운에서 쭉 오고 있죠. 겁재가 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원국에 겁재가 있으니까. 이제 올해 양력 6월, 7월 하면서 병오, 정미 하는 운이 들어왔죠. 그러면 6월, 7월 하면서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올해 중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격의 논리로서의 그 격에 대한 상신이 관이고 구신이 겁재인데 이게 좀 천간에서 이렇게 겁재와 관이 다투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게 상신이라고 하는 관은 이게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신이라고 하는 겁재는 내 성과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뭐 회사나 매니저 성과물은 뭐예요? 팬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조직과 내 팬클럽이 다투는 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팬클럽의 의도와 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조직이 원하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겁재가 투관되어 있으니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독립을 언제 해요? 간목이 천간에 투관되면 독립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 돼요? 갑진년. 그러면 이제 저 팔자가 갑진년 되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만약에 소속사가 있으면 소속사를 옮기고 독립을 해서 개인적인 소속사를 만든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임수는 멀리 흘러가는 것을 뜻하는거든요. 흐르는 강물, 넓은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토가 있으면 그 시장이 이렇게 가둬진 거예요. 간목이 오면 그 시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멀리 간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진년에 외국으로 진출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제적으로 논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진년부터는. 네, 그러면 이제 한류스타 반열에 올라가겠죠. 물론 올해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인지도 쌓아가지고 내년에 비견이 관에 합을 할 때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월령에서 묘신 기문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023년에는 계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령에서 귀문 원진은 내가 생각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꼬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연월에서 그랬잖아요. 연은 국가, 월은 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와 회사 정책에 의해서 계약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내년에 또 뭐 국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려나요?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내후년 되면 이제 외국을 나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또 뭐 계속 볼까요? 임시인하고 있는 연주에 있는 겁재 장생지에 있죠. 주변에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잘난 사람을 내가 눌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이 있으니까 잘난 사람은 있지만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미하고 이렇게 묘고지에 있죠. 무신 하면은 이거 병지잖아요. 병지는 30세 이전의 활동성,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15세까지는 장생지 그랬으니까 보호받는 것처럼 이제 막 태어나서 누군가가 지켜보지만 활동성은 크지는 않지만 미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시기 15세까지 15세부터 30세까지 병지 그랬으니 활동은 하는데 병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 크게 알아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세부터 45세까지의 시기란 얘기거든요. 사주로 봤을 때 묘고에 빠졌다라는 것은
항상 2%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1등으로 조금만 더 하면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2%가 좀 부족한 느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고에 빠져 있는데요. 관이 묘고에 있네요. 지장간에 있는 관이, 지지에 있는 관이. 그러면 저 묘고에 있으니 남편이 묘고에 관련되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묘고는 원래는 창고관리 또는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음성적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음성적인 게 아니라 대놓고 이렇게 아주 크게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배우자로서 묘고에 있는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뭐 본인의 묘고이기 때문에 관의 묘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뭐 어려서,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빨리 죽고 이런 걸로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걱정할 것은 없겠고요. 그리고 일단 사주에서 목이 없는 거예요. 이 목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신월생이 목이 없는 것은 일에 대한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속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인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목이 왔죠. 39세부터 목이 오면 이때부터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어지는 그런 운이 아닐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분야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편 드라마는 좋지 않아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분야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연기만 할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신월에 계수 투간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정인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질도 갖췄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컨설팅 또는 뭐 제자 키우기, 교육하기, 교수 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좀 다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인성 많고 식상이 없으니 조금은 어색한 애교를 부릴 수 있는, 또는 조금은 어색한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배역들이 이 사주한테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관이 이렇게 서 있죠. 관인하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원 같은 경우 또는 자기 역할이 확실한 그런 직업들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배역을 맡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백수 이러면 안 되고요. 직장인 어딜 가나 자기 역할이 있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배우. 그러니까 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가 다 할 일이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백수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일을 하다가 프리랜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직업인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직업군의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운은 뭐 운이 나쁘게 올라가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운이 식상운으로 가거든요. 39세부터 식상으로 쭉 가니까 이때부터 누군가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컨설팅이나 교수 쪽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학위 같은 거 꼭 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배우자 운 뭐 얘기를 했으니까 결혼 같은 거 얘기를 하려면 업부운에 특히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업으로 계속 쭉 흐르고 있잖아요. 이 사주가 결혼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2024년 정도 늦어도 빠르면 2024년 정도에 결혼운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늦어지면 많이 늦어질라나? 2028년? 2026년? 2024년이나 2026년 정도가 결혼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남자의 직업은 묘고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일간의 묘고니까 자신을 조금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자신을 조금 답답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좀 남자 직업이 조금 뭐랄까요, 좀 배우로서 연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또 다른 것도 봐야 되나? 가정적으로 인성이 다자하다라는 것은 집안의 가건은 어머님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친해지더라도 뭐랄까요?
그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B 이런 거 있잖아요. 선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고 싶다면 선을 안 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이것저것 중원부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걸로 우영우 역할을 맡은 박은빈 씨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